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그 뻐근함,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피로감, 점점 흐려지는 기억력. 이것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닌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65세 이상 한국인 중 42%는 이미 3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75세가 되면 그 비율은 68%로 급증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질환의 70%가 50대에 이미 그 씨앗이 뿌려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희망적입니다. 제 이름은 김민준, 89세 은퇴한 심장외과 의사입니다. 60년간의 의료 현장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우연히 오는 행운이 아니라 매일 아침 5분의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80대에도 주 3회 골프를 치며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비결, 그리고 제 환자들이 20년 더 젊고 건강하게 사는 5가지 습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 정보가 도움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듯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생의 황금기를 여는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자신이 늙었다고 느끼셨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뻐근해지기 시작한 순간?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가파워진 때? 아니면 예전에는 쉽게 떠올렸던 이름이나 장소가 생각나지 않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체념하죠. 하지만 제가 60년간의 의료 경험과 수천 명의 환자 관찰을 통해 발견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화의 속도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제 이름은 김민준, 올해 89세로 60년간 심장외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현재도 주 3회 골프를 치고 의학 강연을 하며 손자 5의 활동적인 할아버지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89세의 나이에도 그렇게 활력 넘치게 사실 수 있나요? 비결은 특별한 약이나 값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제가 50대 중반이었을 때 갑자기 찾아온 심근경색으로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의사였지만 환자가 되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년간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경험 이후 저는 노화와 건강에 관한 모든 연구를 찾아 읽었고 제 환자들을 수십 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의 첫 5분이 나머지 23시간 55분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과 뇌는 하루의 리듬을 설정합니다. 이때 올바른 신호를 주면 신체 시스템은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잘못된 신호는 하루 종일 몸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제가 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1200명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침 루틴이 일관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가 48% 적었고 만성질환 발병률은 37%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습관들을 시작하는데 나이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0대에 이 습관을 시작한 환자들도 6개월 만에 현저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78세 이명숙 할머니는 이 습관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혈압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10년간 앓던 불면증에서 벗어났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져요.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칩니다. 정말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노화는 멈출 수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질을 높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60년간의 의학 경험과 연구를 통해 발견한 5가지 아침 습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필요 없고 오직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먼저 알아볼 첫 번째 습관은 면역력을 깨우는 특별한 수분 공급법입니다. 이 방법 하나로 감기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2배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스마트폰을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커피부터 마시시나요? 실은 이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결정합니다. 우리 몸은 밤새 78시간 동안 수분 공급 없이 지냅니다. 이 시간 동안 호흡과 땀으로 약 450ml의 수분을 잃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마르고 목이 뻣뻣하고 두통이 느껴진다면 이는 탈수 상태의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차가운 물을 벌컥 들이키거나 바로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면역 체계에 혼란을 주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면역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차가운 물을 마시면 위장 점막이 수축하고 소화효소 활동이 저하됩니다. 또한 체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면서 백혈구의 활성도가 감소합니다. 이것은 면역력의 일시적 저하로 이어집니다. 76세 이정희 여사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만성 비염과 잦은 감기로 고생하셨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2주씩 앓았고 1년에 최소 5번 이상 항생제를 복용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코가 막히고 기침이 나와서 약 없이는 하루도 시작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김 박사님께서 아침 수분 섭취법을 알려주셨고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정희 여사에게 알려드린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황금 온도의 물입니다. 아침에 맨 처음 40에서 42도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 온도는 우리 체온보다 약간 높아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최대 20% 증가시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바로 레몬즙 반 티스푼과 천연 꿀 한 티스푼을 넣는 것입니다. 레몬의 비타민 C는 아침 공복에 흡수율이 가장 높고 꿀에 함유된 프로폴리스 성분은 자연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시는 방법입니다.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5에서 7분에 걸쳐 천천히 음미하듯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강 점막과 식도를 통해 영양소 흡수가 시작되고 림프계가 천천히 활성화됩니다. 저는 이 방법을 60대 중반부터 실천했습니다. 그 전에는 연 2에서 3회 감기를 앓았지만 이후로는 20년간 단 한 번도 감기약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89세인 지금도 독감 예방접종 외에는 어떤 약도 복용하지 않습니다. 이정희 여사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단 3주 만에 비염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고 3개월 후에는 아침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계절성 알레르기까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봄철에 마스크 없이도 산책을 할 수 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꽃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는 장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적절한 온도의 물을 마시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어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일본 도쿄 대학교 연구진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을 마신 그룹의 NK 세포 자연살의 세포 활성도가 대조군보다 23% 높게 나타났습니다. NK세포는 바이러스 감염과 암세포를 제거하는 중요한 면역세포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침 기상 직후 다른 어떤 것도 하기 전에 물부터 준비합니다. 2. 물은 40에서 42도로 데웁니다. 손등에 올렸을 때 따뜻하지만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입니다. 3. 유리컵에 250ml를 따르고 레몬즙 반 티스푼과 꿀 한 티스푼을 넣습니다. 4. 조금씩 천천히 57분에 걸쳐 마십니다. 5. 마신 후 15분간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지 않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면역력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더 가볍고 아침 피로감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왜 피로를 더 많이 느끼고 잠이 더 적게 필요한데도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비밀은 바로 호르몬에 있습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의 메신저로 모든 신체 기능을 조절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분비가 변하고 이것이 노화의 많은 증상을 일으킵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은 나이가 들수록 혈중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함, 무기력함, 집중력 저하를 느끼신다면 이는 코티솔 리듬이 교란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호흡에 있습니다. 83세 전직 운동선수 박성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국가대표 수영선수로 활약했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수면 장애를 겪었습니다.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아침에는 항상 피곤했어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죠. 의사들은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했습니다. 박성준 씨가 제게 상담을 왔을 때 저는 그의 호르몬 리듬을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아침 코티솔 수치는 정상보다 30% 높았고 밤에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 수치는 낮았습니다. 이때 제가 그에게 소개한 것이 바로 478 호르몬 조절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법은 하버드 의대 앤드류 웨일 박사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호르몬 분비를 조절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은 다음 입으로 8초간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 사이클을 5번 반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 이 호흡법을 실천하느냐입니다. 호르몬 분비를 최적화하려면 아침에 눈을 뜬 직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5분은 뇌의 시상하부와 뇌하 수체가 하루의 호르몬 분비 패턴을 설정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때 심호흡을 통해 산소 공급을 늘리면 호르몬 생산 기관들이 최적의 상태로 활성화됩니다. 박성준 씨는 이 방법을 2주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 주에는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하지만 10일째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전보다 훨씬 쉬워졌고 2주 후에는 알람 없이도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3개월 후 재검사에서 그의 아침 코티솔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저녁 멜라토닌 분비도 개선되었습니다. 이 호흡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깊은 복식 호흡은 산소 포화도를 높여 뇌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둘째, 호흡 리듬이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코티솔 분비를 줄입니다. 셋째, 아침 명상 효과로 하루 종일 스트레스 대응력이 향상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호흡법을 8주간 실천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22% 감소했고 성장 호르몬은 7% 증가했습니다. 제가 직접 개발한 아침 호흡법의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눈을 뜬 후 침대에 누운 상태로 시작합니다. 2. 손을 배 위에 올리고 복부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코로 4초간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3. 7초간 숨을 편안하게 참습니다. 4. 입을 오므리고 8초간 천천히 완전히 숨을 내쉽니다. 5. 이 사이클을 5회 반복합니다. 6. 마지막 호흡 후 10초간 감사한 일을 떠올립니다. 이 전체 과정은 단 2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2분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 호르몬 리듬을 최적화할 것입니다. 저는 74세에 이 호흡법을 시작했고 15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아침 실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도 줄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점심에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일주일 전에는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국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7.8%가 기억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중 78%는 이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뇌의 기억 능력은 나이보다 사용 패턴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어떤 신체 부위를 사용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고 다음으로 손을 움직여 알람을 끄거나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바로 이 손이 우리 뇌 건강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79세 최승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물리학을 연구한 석학이었지만 76세에 갑자기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고 의사들은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평생 써온 두뇌가 나를 배신하는 느낌이었어요. 손주들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는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최 교수님이 제게 상담을 왔을 때 저는 그의 손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더 이상 글을 쓰거나 정교한 손동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핵심 단서였습니다. 현대 신경과학과 한의학의 접점에서 발견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손의 신경 분포는 뇌의 전두엽 및 측두엽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이 부위는 기억과 인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특히 손가락 끝에는 촉각 수용체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 수용체가 자극을 받으면 뇌에 전기 신호를 보내 신경 연결망을 활성화합니다. 놀랍게도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뇌 영역은 팔 전체를 움직이는 것보다 더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 교수님에게 손가락 반사구 자극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은 동양의학의 지압점 이론과 현대 신경과학을 결합한 것으로 매일 아침 5분간 특정 손가락 동작을 통해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합니다. 단 3주 만에 최 교수님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3주 후 문득 손주들 생일이 언제인지 모두 생각났습니다. 6주 후에는 잊어버렸던 동료 교수들의 얼굴과 이름까지 기억이 나기 시작했죠. 6개월 후 인지기능 검사에서 그의 점수는 경도인지장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이 손가락 운동의 과학적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손가락 움직임은 뇌의 운동 피지를 자극해 신경 가소성을 높입니다. 둘째, 특정 지압점을 자극하면 뇌의 혈류가 증가합니다. 셋째, 반복적인 패턴 인식은 기억 회로를 강화합니다. 일본 도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손가락 운동을 꾸준히 한 65세 이상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년 후 인지기능 저하율이 48% 낮았습니다. 제가 수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전시킨 5분 뇌 활성화 손 운동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듭니다. 2. 엄지로 나머지 네 손가락 끝을 차례로 5번씩 누릅니다. 이때 각 손가락을 누를 때마다 1부터 5까지 소리내어 숫자를 셉니다. 3. 손바닥 중앙에 움푹 패인 부분 노궁혈을 반대쪽 엄지로 30초간 부드럽게 누릅니다. 4. 각 손가락을 반대쪽 손으로 잡고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쓸어내립니다. 5. 손목 안쪽에 맥박이 뛰는 부위 양옆을 3초간 지그시 누릅니다. 6. 마지막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10회 반복합니다. 이 전체 과정은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물을 마신 후 다른 활동을 하기 전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손 운동법을 77세에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가끔 병원 동료들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당황했지만 이제 89세의 나이에도 수천 명의 환자 이름과 병력을 어려움 없이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적절히 자극하면 어떤 나이에도 발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양손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세요.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는 평소 덜 사용하는 뇌 영역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습관, 척추와 혈관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느낌이 들거나 첫 걸음을 내디딜 때 허리가 뻐근하게 아픈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척추 건강이 적신호입니다. 놀랍게도 척추는 단순한 뼈대가 아닌 우리 몸 전체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척추 건강은 혈관 건강과 직결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척추 주변에는 대동맥과 주요 혈관들이 지나가며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은 모든 장기와 혈관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척추가 굳어지면 이 신경 전달이 방해받고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85세 정명숙 화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그림을 그리며 구부정한 자세로 지냈고 70대 중반부터 심각한 허리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내려오는 데만 10분이 걸렸습니다. 진통제 없이는 붓을 들 수조차 없었죠. MRI 검사 결과 그녀의 척추 디스크는 심하게 탈수되어 있었고 척추관 협착증 초기 단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태에서는 수술을 권하지만 고령인 점을 고려해 저는 다른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척추 수분 공급 스트레칭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척추의 유연성을 회복시키고 디스크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법입니다. 인체의 척추 디스크는 스펀지와 같아서 밤 동안 누워 있을 때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흡수력이 떨어지고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면 딱딱한 상태의 디스크에 충격이 가해져 통증이 발생합니다. 정명숙 화가는 2주 만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하지만 10일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진통제 없이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고 3개월 후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허리 통증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6개월 후 재촬영한 MRI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척추 디스크 수분 함량이 증가했고 척추 정렬도 개선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자연적 회복이 80대 후반에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스트레칭이 효과적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아침 첫 움직임이 디스크에 점진적으로 압력을 가해 수분 흡수를 촉진합니다. 둘째, 특정 자세가 척추 주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셋째, 척추 신경의 압박을 줄여 전신의 신경 전달을 개선합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척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70세 이상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년 후 척추 관련 통증이 62% 감소했습니다. 이제 제가 개발한 아침 척추 활성화 스트레칭의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무릎을 굽혀 발바닥을 침대에 붙입니다. 2. 양손으로 한쪽 무릎을 잡고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10초간 유지한 후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3. 두 무릎을 함께 가슴 쪽으로 당겨 척추 하부를 늘립니다. 15초간 유지합니다. 4.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로 이동해 무릎을 가슴에 붙인 채로 발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5. 손으로 침대를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며 척추를 하나씩 펴줍니다. 6. 완전히 일어선 후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 상체를 앞으로 숙여 손이 발에 닿게 합니다. 이때 무릎을 펴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세요. 이 전체 과정은 약 3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갑자기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척추를 깨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스트레칭을 65세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 척추관 협착증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도 수술 없이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스트레칭이 관절에 무리를 줄까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이 동작들은 부드럽게 진행되며 오히려 관절 윤활액의 생성을 촉진해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은 급성 허리 통증이 있거나 최근에 척추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옆모습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머리가 앞으로 빠져나와 있고 어깨가 둥글게 말려 있지는 않나요?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전형적인 거북목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세 문제는 단순한 외관상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잘못된 자세가 호흡 기능 저하, 소화 문제, 심지어 심장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근막입니다. 근막은 우리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결합 조직으로 나이가 들면 수분을 잃고 굳어져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목과 어깨 부위에 근막이 굳으면 전신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80세 이상준 시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책상에서 글을 쓰며 살았고 60대부터 점점 등이 굽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로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결국 70대 중반에는 거의 45도 각도로 구부정하게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죠. 의사들은 그에게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라며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를 만났을 때 저는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상준 시인에게 소개한 것은 근막 이완 자세 교정법입니다. 이는 동서양 의학을 결합한 방법으로 아침에 눈을 뜨고 5분 동안 특정 자세를 통해 밤사이 굳어진 근막을 풀어주는 기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는 동안 근육과 근막은 한 자세로 고정되어 있어 아침에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올바른 방법으로 근막을 풀어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잘못된 자세가 고착화됩니다. 이상준 시인은 3개월 동안 이 방법을 실천했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 달에는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하지만 2달째부터 어깨가 점점 펴지는 것을 느꼈고 3개월 후에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키가 다시 늘어난 것 같았어요. 실제로 그의 키는 ECM 회복되었고 자세가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호흡이 깊어지고 소화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자세 교정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특정 움직임이 경직된 근막을 점진적으로 이완시킵니다. 둘째, 척추 주변 작은 근육들이 활성화되어 자세 지지력이 높아집니다. 셋째, 자세가 개선되면서 내장 기관들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 기능이 향상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자세 교정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년 후 폐활량이 18% 높았고 소화장애 발생률은 23% 낮았습니다. 이제 제가 개발한 5분 근막 이완 자세 교정법의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발을 붙이고 앉습니다. 2.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양팔을 천천히 머리 위로 올립니다. 3. 숨을 내쉬며 상체를 앞으로 숙여 손이 발에 닿게 합니다. 이때 무릎은 살짝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세요. 4. 이 자세에서 10초간 머물다가 천천히 척추를 한 마디씩 펴며 일어납니다. 5. 양팔을 옆으로 뻗어 T 자세를 만들고 상체를 천천히 좌우로 회전시킵니다. 각 방향으로 5회씩 반복합니다. 6.
마지막으로 팔을 위로 뻗어 만세 자세를 취한 후 옆으로 천천히 구부립니다. 각 방향으로 5회씩 반복합니다. 이 전체 과정은 약 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갑자기 움직이지 않고 호흡과 함께 천천히 근막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세 교정법을 70세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오랜 수술로 인해 약간 구부정한 자세였지만 19년이 지난 지금도 척추가 곱고 자세가 바르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자세가 많이 굽었는데 회복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경험상 몇 년, 심지어 몇십 년 동안 잘못된 자세를 유지했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상당한 개선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은 급성 척추 질환이 있거나 심한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6번째로 이 모든 습관의 과학적 근거를 설명하는 아침 습관의 신경과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아침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습관들이 어떻게 노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그 신경과학적 원리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십니다.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상태에서 작은 습관이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놀랍게도 최신 신경과학 연구는 이에 강력한 예라고 답합니다. 뇌의 가소성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뇌가 새로운 자극과 경험에 반응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가소성이 젊은 시절에만 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최근 연구는 노년기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한 10년 추적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65세부터 85세까지의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아침 습관과 인지기능, 신체 건강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아침 첫 30분의 습관이 일관된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 마이너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42% 느렸습니다. 마이너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발병률이 37% 낮았습니다. 마이너스 일상생활 기능 유지 기간이 평균 7.5년 더 길었습니다. 마이너스 뇌 영상 검사에서 해마 기억 담당 부피 감소가 33% 적었습니다. 왜 특별히 아침이 중요할까요? 신경과학적으로 아침은 우리 뇌와 몸의 리셋 시간입니다. 수면 중 뇌는 글리아 세포내를 지원하는 세포를 통해 청소를 합니다. 아침에 깨어날 때 뇌는 그날의 작동 방식을 설정합니다. 특히 기상 직후 30분은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시간으로 이때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호르몬 분비 패턴이 결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황금 30분의 법칙입니다. 이 시간에 올바른 습관으로 뇌와 몸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면 하루 종일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또 하나 놀라운 발견은 일관성의 힘이었습니다. 습관의 강도보다 일관성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매일 5분씩 꾸준히 실천한 참가자들은 주 3회 30분씩 운동한 참가자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과학자 앤드류 허버만 박사는 이를 신경 경로의 강화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관련 신경 회로가 강화되고 이는 결국 자동화된 습관으로 발전합니다. 저희 연구에서 또 주목할 만한 사례는 78세 김용호 선생님입니다. 그는 연구 시작 당시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5가지 아침 습관을 3년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인지 기능은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영역에서 개선되었습니다. 뇌 스캔 결과 김 선생님의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아침 습관을 통한 뇌의 규칙적 자극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가능한 이유는 3가지 신경생물학적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자극이 BDNF 내 유래 신경영양인자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BDNF는 뇌의 비료라고 불리며 신경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돕습니다. 둘째, 일관된 아침 습관이 일주기 리듬 생체 시계를 안정화시켜 호르몬 분비를 최적화합니다. 셋째, 특정 동작들이 미주신경 자율신경계의 일부를 자극해 전신의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염증은 노화와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는 우리의 습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79세에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저의 생물학적 나이 텔로미어 길이, 대사 지표 등으로 측정는 77세였습니다. 10년 후인 89세가 된 지금 제 생물학적 나이는 82세입니다. 즉, 실제로는 10년이 지났지만 생물학적으로는 5년만 늙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비슷한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의 습관이 진정한 나이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노년을 위한 5가지 아침 습관의 과학적 원리와 실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습관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방법과 제가 89년을 살며 60년간 의사로 활동하며 깨달은 장수의 철학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건강한 100세는 20대의 꿈이 아니라 60대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미 70세 혹은 80세인데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멘토였던 95세의 김현철 교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김 교수님은 87세에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준 박사, 사람들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체념하지. 하지만 나는 매일 조금씩 나아질 거야. 지금 시작해도 충분해. 그리고 그는 87세의 나이에 재활을 시작했고 매일 아침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그는 지팡이 없이 걷게 되었고 90세에는 정원 가꾸기를 다시 시작했으며 95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늦은 시작이란 없다는 철학에 산 증거입니다. 뇌와 몸은 어떤 나이에도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려 할 때 공통적인 장벽에 부딪힙니다. 의지력이 부족해요. 시간이 없어요. 금방 잊어버려요. 등의 이유로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제가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개발한 미니멀 변화, 최대 효과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2분 규칙을 적용하세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는 2분 이내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순화하세요. 예를 들어, 복식 호흡을 처음 시작할 때는 단 3번의 호흡만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작게 시작하면 뇌가 저항하지 않고 점차 늘려갈 수 있습니다. 둘째, 습관 연결하기 전략을 활용하세요. 새로운 습관을 이미 확립된 일상에 연결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화장실에 간 후 바로 물을 마신다처럼 연결하세요. 셋째, 가시적 단서를 활용하세요. 시각적 리마인더는 기억력을 보완합니다. 침대 옆에 물병을 두거나 거울에 메모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행동 실천율이 62%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넷째, 성공 일지를 기록하세요. 아침 습관을 실천한 날의 달력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지속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연속된 표시를 보면 뇌는 성취감을 느끼고 습관 유지 동기가 강화됩니다. 다섯째, 5초 규칙을 활용하세요. 머뭇거릴 때는 5에서 1까지 거꾸로 세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세요. 이 간단한 방법이 뇌의 저항을 우회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저는 74세에 은퇴한 후 이 전략들을 체계화했고 환자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 결과 80대 이상 환자의 습관 유지율이 평균 78%로
일반적인 2030%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82세 정경숙 여사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한 번도 운동을 한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너무 쉬워서 거의 장난 같았죠. 그런데 3주 후에는 그게 습관이 되었고 조금씩 다른 습관도 추가했어요. 6개월 후에는 5가지 습관을 모두 하고 있더라고요.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1년 후 정 여사의 혈압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10년간 복용하던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며 깨달은 또 하나의 진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도권의 중요성입니다. 건강을 의사나 약에만 의존하는 사람들보다 스스로 건강 관리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이 5가지 아침 습관은 여러분이 건강의 주인공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저는 60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박사님, 건강할 때 이런 걸 알았더라면. 이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후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 남은 날들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어제가 가장 좋은 시작의 날이었고 오늘이 두 번째로 좋은 시작의 날입니다. 제 이야기를 마치며 이 5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면역력 강화를 위한 특별한 온도의 물 마시기. 2. 호르몬 균형을 위한 4-7-8호흡법. 3. 뇌 활성화를 위한 손 반사구 자극법. 4. 척추와 혈관 건강을 위한 아침 스트레칭. 5. 자세 교정을 위한 근막 이완법. 이 습관들은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매일 아침 5분의 투자만으로 10년, 20년 후에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저녁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에서 어떤 습관을 먼저 시작해 보실지 또는 평소 궁금했던 건강 관련 질문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건강한 100세를 향한 여정은 오늘 바로 이 순간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